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최근에 리플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 RLUSD 관련 뉴스가 정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 핀테크 행사 시즌이랑 맞물려서 그런지 중동발 소식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공급량이 늘었다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서 이 현상이 왜 지금 그리고 왜 하필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그 본질을 좀 파헤쳐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테이블 코인 하면 보통 거래소에서 쓰는 테더, USDT나 USDC 이런 걸 떠올리시는데 오늘 다룰 RLUSD는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현상을 한 세 가지 관점에서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첫째, 중동의 규제 허브, 특히 아부다비가 RLUSD에 찍어준 공식 인증의 진짜 의미가 뭔가. 둘째, 그래서 실제로 이 RLUSD가 어디까지 유통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흐름이 앞으로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과 또 국내 정책 논의에 던지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소식부터 시작해보죠.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 그러니까 ADGM이 RLUSD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뉴스인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아부다비 거래소에 상장됐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는 절대 아닐 것 같거든요. 이 공식 인정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거래소 상장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ADGM 산하의 금융서비스규제청 FSRA가 RLUSD를 승인된 법정화폐 연동 토큰 목록에 올렸다는 건데요. 여기서 핵심은 승인된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 토큰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 가능해지는 거죠? 바로 규제 활동, 그러니까 regulated activities에 쓸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ADGM의 금융 라이센스를 보유한 은행, 핀테크 기업, 자산운용사 같은 제도권 금융기관들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 기관들이 RLUSD를 자신들의 핵심 금융 업무, 예를 들면 국경관 결제나 송금, 또 대출을 위한 담보 설정, 펀드 자산 편입 같은 이런 활동에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금융 인프라 자산으로 공인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좀 더 명확해지네요. 일반 투자자들이 트레이딩하라고 허가해 준 게 아니라 은행이나 기업들한테 이 디지털 달러는 안전하고 규제 통과했으니까 당신들 공식 업무에 마음껏 쓰세요 하고 일종의 품질 보증 마크를 딱 붙여준 셈이군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금융기관용 안전자산 인증이라고 보시면 딱 맞아요. 사실 이미 중동의 또 다른 금융 허브인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DFIC에서도 비슷한 승인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금융 수도인 아부다비까지 쐐기를 박은 거죠. UAE를 대표하는 두 금융 허브가 모두 우리 규제 시스템 안에서 사용해도 되는 안전한 토큰이다 라고 공식 선언한 겁니다. 이건 RLUSD가 지향하는 방향성, 그러니까 기관용 디지털 달러라는 그 정체성을 시장에 각인시킨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니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왜 하필 중동일까요? 실리콘밸리나 런던, 싱가포르도 있는데 왜 UAE 같은 중동 지역이 이런 차세대 금융 인프라의 핵심 테스트베드가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흔히 중동이라고 하면 석유나 지정학적 이슈를 떠올리지만 금융 분야에서는 지금 가장 역동적인 규제 실험이 벌어지는 곳이거든요. 특히 UAE의 아부다비와 두바이, 그리고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는 단순히 암호화폐를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아예 국가 차원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고 글로벌 기업들을 막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규제 실험장이라고 하니까 혹시 규제가 없거나 좀 허술해서 일종의 와일드 웨스트처럼 뭐든 해볼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바로 그게 중동 모델의 핵심이에요. 무법지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깜깜하다고 할 수 있는 제도권 프레임을 먼저 구축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한테 준비금을 1:1 비율로 완벽하게 증명하도록 요구하고요. 또 세계적인 회계법인의 독립적인 외부 감사를 매달 의로화하고 자금 세탁 방지 AML이나 고객 확인 KYC 절차는 미국이나 유럽 수준으로 아주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심지어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부합하는 금융상품 설계 옵션까지 요구할 정도니까요. 와, 굉장히 역설적이네요. 가장 자유로워 보이는 디지털 자산 실험을 가장 엄격한 울타리 안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먼저 완벽하게 통제되는 안전한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이 규제 불확실성 없이 마음껏 혁신을 시도하도록 판을 깔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가 없어서 혁신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관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똑똑한 전략 덕분에 지금 전 세계 핀테크 자본이랑 기술이 중동으로 몰려들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RLUSD는 이런 까다로운 중동의 규준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었을까요? RLUSD만의 뭔가 특별한 구조적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RLUSD는 처음부터 그 탄생 배경 자체가 규제와의 공존을 목표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미국 규제의 완벽한 준수입니다. RLUSD는 100% 달러 현금 예금이랑 단기 미국 국채로만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발행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악명 높은 뉴욕 금융서비스국 NYDFS의 정식 신탁 라이센스를 받은 기관입니다. 즉, 담보자산의 안정성이랑 발행 주체의 신뢰도, 이 양쪽에서 미국의 엄격한 규제 기준을 이미 통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동에 진출하기 전에 이미 금융의 중심지인 뉴욕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 인증을 받아왔다는 거군요. 중동 규제 당국 입장에서도 이미 검증된 플레이어라 받아들이기 훨씬 수월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리플의 전략이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투명성입니다. 매월 독립된 회계법인을 통해서 준비금 상세 내역을 대중에게 전부 공시하고요. 담보 비율이 항상 100%를 초과해서 유지되도록 관리한다고 강조합니다. 종합해보면 RLUSD의 포지션은 누군가 그냥 찍어낸 코인이 아니라 미국과 중동이라는 세계 양대 금융 허브의 규제를 동시에 만족시켜서 보수적인 은행과 카드사조차 믿고 쓸 수 있는 디지털 달러를 목표로 한다. 이 점이 다른 스테이블 코인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실질적인 성장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RLUSD의 시가총액, 그러니까 공급량이 얼마나 늘었나요? 이 부분을 찾아보면 자료마다 숫자가 10억 달러, 12억 달러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달라서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최고치인 12억 6천만 달러에 근접했다. 이런 보도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숫자를 기준으로 삼는 게 좋을까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도 좀 궁금하네요.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 맞추기 게임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숫자가 다른 이유는 특정 거래소 물량을 포함하는지 아니면 기관이 보유한 물량까지 집계하는지 이런 기술적인 차이 때문일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소수점 아래 숫자가 아니라 모든 데이터가 공통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추세와 방향성입니다. 모든 데이터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추세와 방향성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 세 가지 공통된 팩트가 있습니다. 첫째, RUSD는 출시 1년도 채 안 돼서 연초 대비 10배 이상, 퍼센트로는 1200%가 넘는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다는 점. 이건 어느 데이터를 봐도 이견이 없습니다. 둘째, 이미 전체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탑10 안에 안정적으로 진입했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최근 한 달 사이에도 두 자릿수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공급량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정리하자면 정확히 10억 달러냐 12억 달러냐 이걸 따지는 건 큰 의미가 없고 대략 10억 달러가 훌쩍 넘는 규모로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스테이블 코인 중 하나가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핵심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 거대한 흐름과 방향성만 명확하게 인지하시면 충분합니다. 숫자 자체는 계속 변할 테니까요. 시가총액 이야기보다 어쩌면 이게 더 본질적인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RLUSD가 과연 어디에 쓰이고 있는 걸까요? 아무리 공급량이 많아져도 그저 거래소 안에서만 맴도는 거라면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수도 있을 텐데요. 바로 그 지점이 RLUSD가 기존 스테이블 코인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RLUSD는 단순 트레이딩 수단을 넘어서 실제 금융 시스템의 낡은 파이프를 교체하는 인프라로 파고들고 있거든요.
여러 소스를 종합해보면 크게 4가지 핵심 활용처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4가지나 되나요? 하나씩 자세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 간, 그러니까 B2B 결제 및 송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이 베트남 공장 부품 대금을 미국 협력사에 달러로 지급한다고 가정해보죠. 기존에는 스위프트라는 낡은 은행망을 통해서 며칠씩 걸리고 비싼 수수료를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RLUSD를 결제 레일로 이용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훨씬 저렴한 비용에 대금 지급을 처리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건 실물 경제의 혈관인 결제 인프라를 직접적으로 대체하는 움직임이죠. 전통적인 국제 은행 송금망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스위프트가 수십 년간 독점해온 영역이니까요. 그렇죠. 두 번째는 더 흥미로운데요. 바로 카드 결제 및 정산입니다. 리플은 이미 마스터카드 그리고 웹뱅크 같은 실제 은행들이랑 손잡고 RLUSD를 카드 결제 정산 시스템에 도입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아, 정말요? 네, 우리가 해외에서 카드를 긁으면 그 뒤에서는 카드사, 은행, 가맹점 사이에 정말 복잡한 달러 정산 과정이 며칠에 걸쳐 일어나거든요. 이 비효율적인 과정을 RLUSD로 단순화하고 실시간으로 처리하려는 실험인데 이게 성공하면 파급력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건 정말 대단한데요. 성공한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카드 결제 시스템에 보이지 않는 뒷단에 스테이블 코인이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게 되는 거니까요. 소비자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활용처는 담보 및 자본시장 인프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부다비 FSRA 승인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RLUSD는 단순 결제를 넘어서 금융기관들이 서로 거래할 때 맡기는 담보, 즉 콜레터럴 자산으로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파생상품 거래를 할 때 증거금으로 맡기거나 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제공하는 등 말 그대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떠받치는 주춧돌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금융 자산으로 위상이 격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무엇인가요? 바로 지역 확장 허브로서의 역할입니다. 이번 아부다비 승인은 단순히 UAE 시장을 뚫었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나아가 유럽을 잇는 거대한 결제망의 핵심 관문을 열었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이미 바레인, 사우디와의 금융 연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아프리카의 주요 은행인 앱사뱅크를 커스터디 파트너, 그러니까 RLUSD의 보관 및 관리 은행으로 추가하면서 영향력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중동을 거점으로 아프리카와 유럽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RLUSD 경제권을 구축하려는 그런 큰 그림이죠. 자, 그럼 오늘 나눈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아부다비의 공식 승인부터 폭발적인 성장세, 그리고 구체적인 활용 사례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뉴스들을 접하는 우리가 이 현상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적인 관점은 무엇일까요? 최종적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스테이블 코인은 더 이상 거래소의 코인이 아니다라는 인식의 전환입니다. ADGM, NYDFS, 마스터카드 같은 제도권의 묵직한 이름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위상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거래소 안에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런 투기성 토큰에서 이제는 보수적인 은행과 글로벌 결제망이 선택하는 새로운 달러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RLUSD가 그 진화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카지노 칩에서 금융 시스템의 배관으로 역할이 바뀌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두 번째 관점은 무엇인가요? 숫자는 달라도 방향성은 같다는 것입니다. 시가총액이 10억 달러냐, 12억 달러냐, 성장률이 1200%냐, 1300%냐 이런 지엽적인 숫자 논쟁에 매몰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급과 실제 활용처라는 2개의 엔진이 모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그 명백한 방향성 그 자체입니다. 이 거대한 추세를 놓치지 않고 큰 그림을 읽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 3번째 관점이 특히 우리나라 상황과 맞닿아 있어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 논의에 던지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현재 한국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할지, 만약 한다면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 토큰 형태가 좋을지 아니면 핀테크 같은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형태가 좋을지를 두고 굉장히 활발하게 논쟁 중이거든요.
이때 RLUSD와 중동의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의미 있는 성공 모델을 보여줍니다. 바로 정부와 규제 당국이 명확하고 안정적인 판을 먼저 깔아주고 그 위에서 민간 기업이 기술력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프라를 구축하는 민간 협력 모델이죠. 무조건 막거나 무조건 푸는 게 아니라 정부와 민간이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해서 시너지를 내는 모델의 좋은 예시가 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향후 한국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정책 방향을 정할 때 국가와 민간의 역할을 어떻게 분담하고 또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것인지 고민하는 데 있어서 이 RLUSD와 중동의 사례는 아주 중요한 참고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RLUSD를 둘러싼 최신 뉴스와 그 배경,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시사점까지 정말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아부다비의 공식 승인을 발판 삼아서 RLUSD가 단순한 암호화폐를 넘어 실제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입니다. 네,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단순히 누가 더 많은 시가총액을 확보하느냐의 경쟁을 넘어서 누가 더 의미 있는 사용처를 만들고 제도권 금융에 깊숙이 통합되느냐의 경쟁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RLUSD와 중동의 사례를 쭉 들어보셨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RLUSD처럼 규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USDT와는 다른 길을 걸으면서 시장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해외의 민관 협력 모델이 앞으로 등장할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설계에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을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